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반짝 헬마우스 윤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는 95만 9천 명이었는데요. 오늘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96만 2천 명.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속보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찾았는데요. 조금 전에 열렸던 이 총리 관저 그 모두 회담에서 소인수 회담에서 약 한 23분 정도 이제 회담을 나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대 회담으로 곧바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서 이런 위협과 이제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라고 밝히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회담은 6시 30분 전후까지 진행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을 이제 각 정상이 하게 될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은 저희들 시간 중에 저희들 뉴스아이킥 중에 뭐 주요한 내용이 발표가 될 경우에는 바로 그 현장을 연결해서 목소리 직접 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수상, 기시다 총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즉 북쪽의 군사적 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통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와 이제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어젠다 협력 파트너다. 이거는 이제 지난 3.1절 기념사 이후로 이제 꾸준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도 이에 이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와 경제 이제 두 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중인데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지금까지 진행 경과 장 소장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우리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결국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한데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불편하게 지내면 그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것이 계속 미국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을 좀 대통령께서 중하게 생각을 해서 좀 급작스럽게 좀 급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좀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상회담을 좀 끝나고 양국 정상들의 브리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아직은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외교력과 협상력을 통해서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지 놓고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 뭐 이런 이제 양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주요 의제들을 사전에 미리 다 공유를 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알려지기 때문에요. 외신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BBC, 영국 BBC의 보도였습니다. 네. 뭐 제목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가깝고도 먼 두 국가의 이정표 회담이라면서 네. 이번 이제 회담의 의미를 굉장히 좀 크게 다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거스르는 부분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일본의 전략적 및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다른 그 외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힌 바대로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이나 공동 성명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실무회담에 이제 그치는 거고 공동 성명 자체가 없다는 건 아마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3자 변제 방식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사안이 우리랑 상관없는 한국의 국내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예 이제 공동 의제로 다루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제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쪽에 계신 분들이랑 쭉 연락을 해서 오늘 그 각 일본 언론의 사설, 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설을 스크린을 쭉 해봤는데 일단 산케이 신문 극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케이 신문은 굉장히 기시다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네. 더 얻어낼 수 있는데 못 얻어냈다. 그러니까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을 양해한 것은 네. 결과적으로는 강제동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외무상의 발표와도 어긋난다. 왜 이것을 해법이라는 방식으로 수용을 하느냐.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 기시다를 굉장히 꾸짖었다. 산케이 신문. 그리고 중도지들은 이거 윤 대통령이 너무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이거 뒤집어진다. 그래서 걱정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시다는 공식적인 사죄나 사과의 표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도지들의 훈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발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담이 끝났는데도 이제 며칠 있다가 일본의 강요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또 한마디 또 망언을 하고 네. 또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헌화하고 뭐 참배하고 곡물 헌납하고 또 어떤 강요는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최소한 이러한 부분을 다시 망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안보 전체적인 총평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 경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조치가 오늘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부터도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제 경제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들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그동안 일본이 이제 2019년 7월 이래로 우리한테 해왔던 무역 보복 조치, 그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한 거는 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던 거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거. 사실상 양국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같은 반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소재 3개 품목을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던 거 이제 해제하기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한일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각각 상대 국가에 수출을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주는 최혜 국가들, 백색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뺐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우리도 이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었는데 이거를 이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조치를 이제 해제한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는 조치이냐라는 논란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정우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교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번에 설사 이제 수출 규제가 풀리더라도 정치적인 선언에 가까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실익을 얻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막아왔던 거를 이제 풀어준다는 거라 애초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우회 수입 루트나 국산화를 이제 상당 부분 진행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거는 우리 기업보다는 일본 생산 기업들 쪽에 더 가깝다.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제 시장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어를 잃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던 일본 기업들한테 더 이득이 많이 가는 조치다라는 국내 평가도 좀 있습니다. 네. 그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어제 저희들이 사부에서 네. 반도체 소재 부품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현장 경영 책임자 익명으로 인터뷰했거든요. 왜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들어올 거 다 들어오고 그렇죠. 있고 심지어는 일본 소재 업체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SK에게 물건 팔아야 되니까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한국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0% 의존도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이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걸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경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보다 높은 고단위에서는 꼭 이렇게 한일 관계를 급속하게 풀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NYT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관리 필요성에 대응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군사 문제, 안보 문제가 훨씬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만들겠다 이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경련하고 이제 게이단렌 대표들이 이제 도쿄의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좀 우리 정부 단위에서 얘기가 되어오던 소위 유학생 지원 사업의 이제 큰 구상에 이제 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들이 이번 기금 조성에 참여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개별 기업이 출연하는 거는 아니고 전경련과 경단련이 이제 출연을 해서 그것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미쓰비시라든지 일본제철 같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각 회사의 의사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게이단렌의 도쿠라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하기로는 각각 10억 원씩을 이제 출연해가지고 20억 원으로 기금 조성하는 걸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회원사들의 출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기금 규모를 이제 키워가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공동 사업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사업들, 그리고 미래를 담당한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들, 이런 거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비슷한 비판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이런 기금 조성은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고요. 이게 이제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이익이 가거나 혹은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최소한 이 기금에라도 그러면 소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두 기업은 유보적인 입장,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판에 그 소위 그 강제동원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기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 2단계 정도 양보를 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재단원 조성해서 피해자들한테 이제 배상을 해준다는 걸로 1차로 양보를 했는데, 그 재단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조성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물러선 건데, 여기도 해당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여러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액수가 전경련하고 게이단렌이 20억으로 기금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좀 더 쓰시죠. 제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 진행 과정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미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데 끌려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조급한 모습, 외교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협상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저버리고 일본 측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모습 보인 거는 앞으로 양국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미래 청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청년 세대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장학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공통의 인식을 청년 세대들이 가져야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 노역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연합뉴스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도 우리랑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네. 이제 전쟁 피해 국가들로부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제 강제 노역 동원들 그 문제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는 계속되는 이제 요구에 맞춰서 2000년에 기억 책임 미래라는 재단을 네. 출범시켰습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한 7조 2천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로 이제 강제 동원에 이제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을 보상한 조치를 지금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노력을 일본이 하려는 정도는 보여줘야 성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정상회담 직전에 그 서로 국민 의례를 양 국가의 국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국기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고 일본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일본 국기에는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사진이 이렇게 대비돼서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일 7시 때 3부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한덕수 총리는 커뮤니티도 안 보냐 하고 장관들을 질책했어요. 69시간 노동제 이게 유턴을 한다는 건지 뼈대는 유지하고 홍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고 갔나요? 일단 69시간까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못을 박아서 얘기했는데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완 지시를 했다는 게 오늘 아침 이제 안상훈 사회수석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그 2030 청년층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고심이 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흘째 대통령의 보안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아침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지난 14일에 국무회의를 마치는 자리에서 지난해 있었던 박순애 교육부 총리 당시에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 이때를 언급을 하면서 그때도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피는 조치가 없었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장차관들이 커뮤니티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 여론이 퍼지면서 정책의 옳고 그름이 순식간에 정해지는데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14일 같은 날입니다. 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 노동부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딱 잡았어요. 정책의 원점 재검토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당초의 프레임에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서 그럼 아침에 했던 얘기와 오후에 했던 얘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 한덕수 총리 혹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말 좀 그 노동부 직원들한테 면이 안 쓸 것 같아. 9번이나 판넬 들고 설명하고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듣고 이번에도 또 그러고 참 면이 안 서겠다 싶네요.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친모도 돈 세탁 관련돼 있다. 안 가담했다. 됐지만 네. 가담했다. 안 됐지만 죄는 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전원 씨 이제 폭로에 따르면 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동원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웨어밸리라고 이제 아예 회사 이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전두환 씨의 이제 경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비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뒤에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용역 비용을 뭐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세탁을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상당히 이제 고액이었다고 하는데 전우원 씨 본인 그리고 이제 친형한테로 일단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넘겼다가 나중에 이 자산들이 다, 그러니까 주식과 자산들이 다 자신의 새어머니인 박상아 씨한테로 이제 양도가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이 세금 체납 문제로 탈세 혐의로 이제 확정된 벌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없다면서 이 양도를 이제 새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모인 최모 씨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친모도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을 이용해서 비자금 세탁을 해왔다. 그 주변 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돈 세탁은 분명한 금융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일가가 어떻게 돈을 세탁했는지 제 어머니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숨부터 쉬시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아버지 전재용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우원 씨가 아파서 이러한 폭로를 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과거에 본인이 경험을 했고 봐왔던 부분들이 국민들께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고백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도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을 보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8874님, 저도 그거 봤는데요. 할머니 이순자 씨한테 받은 카톡도 공개했더라고요. 신기하고 소름 돋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플 때는 실제로 아플 때는 연락도 없던 분들이 지금 이런 폭로건이 이어지니까 막 연락하고 얘야 왜 이러니 뭐 이런다 이러면서 뭐 그냥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근데 본인이 이런 가족들의 치부까지 그대로 다 드러내고 본인도 죄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나는 왜 이런 폭로를 이어가는가?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인의 입장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전우원 씨의 어떤 뭐 개인적인 심경이나 가족사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폭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일 것 같아요. 네. 뭐 심지어 이제 전두환 씨 장남인 전재국 씨에 대해서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몇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시공사라든지 뭐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같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회사들을 지목을 했고 시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용역회사, 경비용역회사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경우는 뭐 주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또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이제 폭로를 이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 정황들이 조금 보여서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간단한 분이 아니세요. 보니까 그냥 막 그 의분에만 이렇게 증거들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증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격을 자기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팠다, 약 먹었다, 그래 나 마약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치료 받았다, 뭐 증명서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자, 이 우리를 국면이 어떻게 갈지 답답합니다, 진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윤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